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투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 얘들아. 자, 방정식 fx는 0이라는 저 방정식의 실근, 즉 fx는 0이다. 요 방정식의 실근은 y는 fx라는 요 함수의 x 절편과 똑같아요. 이거의 실근은.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y에다가 이제 0을 집어 넣어주면은 뭘 구하겠다? x 절편을 구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아지니까 y에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x 절편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 다음에 fx는 k다 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았다?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의 x 좌표랑 똑같아졌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내용이었어, 그렇지? 그리고 뭐 fx는 gx라고 하는 저 방정식의 실근도 똑같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의 교점의 x 좌표랑 똑같아졌었지, 그치?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수투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미적으로 가지고 와서 함수만 바꿔서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대표 유형으로 바로 갈게요. 자, 1번 대표 문제로 가보자. 예전에 너희가 수투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뭐냐면은 어떤 3차 방정식이 있거든. k라고 해가지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k가 여기 있을 때랑 y는 k 여기 있을 때는 교점이 하나, 이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이 3개, 여기에서 지나갈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달라졌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k의 값에 따라서 조사하여라. 자, 그럼 는 k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저기에 1번의 함수를 y는 lnx-x라고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프를 그리자. 자, 얘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 쪽에서 있기 때문에 미분해주면 x분의 1-1이에요. 그죠? x분의 1-x가 되겠다.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녀석이고, 증가, 감소, 그 다음에 분자가 0 되는 점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해. 자, 그 다음에 1, 어디 지나가냐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치? 그리고 x축, y축. 자, 얘가 y축 근처로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됐냐?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일 때 lnx-x 이거 구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lnx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0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아이씨, 나 잘못 그렸다. 증가하다 감소한다. 잠깐만, 다시 할게. 증가하다 감소해야 돼. 미안해.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1의 우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1의 우극한이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lnx-x의 극한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이것도 lnx보다 x가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자, 이제 y는 k라는 직선을 여기다 그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실근의 개수는 빵개가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1개가 되는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개가 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 여기.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크면 교점이 없고,
얘랑 같으면 교점이 하나고 이거보다 작으면 교점이 항상 두 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야, 결국은. 그래프 그려서 y는 k라는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의 개수 찾는 문제고요. 2의 x승 마이너스 x는 k가 되다 보니까 y는 2의 x승 마이너스 x다. y 프라임은 2의 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여기가 0이 될 거야, 그치? 0 집어넣으면 2의 0승 빼기 1은 0이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자, 0, 얼마야? 1이겠다. 0,1이다. 그래서 여기가 y축이고 y축 그 다음에 x축은 여기겠지.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 마이너스 x는 무한대가 돼요. 왜냐면 2의 x제곱의 값이 얘보다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빼기 x 해봤자 플러스 무한대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2의 x제곱 마이너스 x를 보자. 자,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2의 무한대승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은 0으로 수렴해.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걸로 끝이야. 지훈이 알겠어? 혹시? 아까 다 봤니, 영훈아? 그래서 y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나눌 건데 k가 1보다 크면은 2개가 될 거고요. k가 1이면은 1개고 k가 1보다 작으면은 0개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y는 1 이렇게 그어주면은 1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저번에 뭐라고 했었냐면 y는 2의 x승과 y는 lnx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역함수라고 했어요, 얘들아. 역함수. 그래서 y는 lnx라는 함수가 역함수인데 원점에서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어주잖아. 그러면은 만난 요 직선의 방정식, 요 점의 좌표가 1,2고요. 요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역함수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점의 좌표는 2,1이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x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빨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왜? 지훈이 그래도 점수 많이 올랐는데? 등수가 그냥 모르겠어. 절대적인 점수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등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해보자. 얘들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k값에 따라서 조사해라.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y는 2의 x승이라는 함수랑 y는 kx라는 함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접선일 때가 y는 2x거든. 그래서 k가 2일 때 교점의 개수가 1개예요. 그죠? 이해돼? 그 다음에 2보다 커. 이렇게 2보다 커지면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 거냐면 2개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 2개. 그래서 k가 2보다 크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다. 그 다음에 k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얘랑 안 만나겠지. 그래서 k가 2보다 작으면서 0일 때 k에다가 0 집어넣으면 y는 0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빵개고 K가 0보다 작아지면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가 나와요. 한 개. 그래서 이렇게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풀이야. 혹시 이해됐어? 이거는 어차피 미분도 안 하고 그냥 요 그래프 개형만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이제 양변을 x로 나누기 하는 거야. 나누기 x 해주면 x분의 2의 x승은 k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요게 아마 거기 밑에 있는 풀이에 나와 있던 게 요거일 거야. 그래서 y는 x분의 2의 x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겠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y 프라임의 값은 뭐가 된다? 분모는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냥, 마이너스 분자 그냥, 분모 미분. 이어서 x제곱분의 2의 x제곱 묶어내주면은 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항상 양수고 얘도 항상 양수니까 요것만 그려주면 돼. 이렇게. 도함수가 제다. 그래서 여기 1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래서 감소 증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자, 이 함수가 fx라고 하자. fx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fx의 값이 무한대로 커져요. 그죠? 그리고 0. 잠깐만, 0.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일 때 fx. 자, 0으로 가까이 가면은 분자가 1로 가까이 갈 거고 분모는 0에 가까이 가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0 근처에서는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그 다음에 1,1을 집어넣으면은 2가 되고.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fx. 자, 0의 좌극한이면은 0으로 가까이 가고 분자는 1로 가까이 가는데 분모가 음수이면서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fx. 마이너스 무한대면요.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고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야. 그래서 y는 k라는 직선을 여기다가 그어주면 교점의 개수가 2개예요. 그래서 2보다 커지면 교점이 2개다. 2보다 커지면 교점이 2개다. 맞지? 따라오고 있니? 그 다음에 y는 2다. 그래서 k에다가 1을 집어넣잖아. 그럼 교점의 개수가 1개야. k가 1일 때는 교점이 1개다. 맞죠? 그 다음 이 사이에다가 이제 k를 집어넣어주면 교점이 없기 때문에 2보다는 작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교점의 개수가 빵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 아래쪽에다가 y는 k를 그어주면 교점이 항상 1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k가 음수면은 교점의 개수가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방식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둘 다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썼으면 좋겠어. 얘가 더 빨라요. 미분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요 관계는,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자주 나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자, 3번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자, lnx는 kx다. 자, 여기서 y는 y는 lnx랑
y는 2분의 1x가 여기서 접한다 라고 했었지 아까. 그래서 접한다. 그래서 이제 k 값에 따라서 요 직선과 y는 kx라는 요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k가 2분의 1이면은 교점의 개수가 하나고요. k가 2분의 1보다 커지면은 교점의 개수가 빵개고, 그 다음에 k가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가 교점이 2개겠지. 0보다 커지면은 교점이 2개예요. 그죠? 근데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은 교점의 개수가 1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 0 이렇게 가지면은 여기서 교점이 하나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도 교점이 하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아까랑 마찬가지로 x로 양변을 나누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x 해주면은 x분의 ln x와 k가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여기다가 y는 x분의 ln x라는 함수랑 y는 k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봐주면 돼. 이를 미분해주면 y 프라임은 x제곱분의 왼쪽과 미분, 분자 미분, 분모 그냥, 마이너스 분자 그냥, 분모 미분 이어서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가 되거든. 그치? 자, 그럼 여기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분자만 그려주면 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2에서 증가 감소. 자, 1을 집어넣으면 함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일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fx. 자, 무한대로 가면은 얘들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x분의 ln x가 되거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는 다항함수고 분자는 로그함수야. 둘 중에서 누가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었냐면 다항함수가 더 무한대로 빠르게 간다고 했어. 그래서 예분의 예의 극한의 값은 0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x축이 붙어요. 그치? 자, 이제 그래프가 끝났어. y는 k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그어주면은 교점의 개수가 하나야. 그래서 0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밑으로 가 하나이기 때문에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하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 그어주면은 y는 k가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클 때는 2개다.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그어주면은 하나다.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커지면은 빵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알 수가 있어. 그치? 자, 다음에 4번에 1번 봅시다. 4번에 1번. 이제 수투 내용이 어떻게 미적에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씩 이제 보는 중이야. 그래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인데, 자, x가 0보다 클 때 x ln x가 x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x ln x 마이너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치? 맞지? 자, 이때 왼쪽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x ln x 마이너스 x가 요 함수가 되는 거고요. y는 a라는 함수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보다 항상 얘가 위에 있게끔 a를 결정해 주면 돼.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y 프라임은 왼쪽 거 미분, 오른쪽 거 그냥 더하기 왼쪽 거 그냥, 오른쪽 거 미분 마이너스 1
그래서 lnx가 돼요. 자, 도함수가 lnx니까 이렇게 될 거고 아니다. 1에서 x 절편을 갖겠지. 자, 여기가 얼마냐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겠다. 그쵸? 그러면 y는 a라고 하는 애가 얘보다 더 작거나 같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y는 a라는 애가 여기 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최소값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여기 드모가 붙었으니까 같아져도 돼. 그죠? 그래서 이게 a 값의 범위가 돼. 그래프 그리란 얘기야,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a의 범위를 구해라. 기주 알겠니? 혹시? 조금 어려울 거야. 조금 함수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내용 자체는 수트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1부터 2제곱까지라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일단은 함수를 봅시다. 2번에 함수를 fx라고 해볼게. 2x-x lnx 더하기 k 라서 f'x는 2 마이너스 왼쪽 미분 오른쪽 그냥 더하기 왼쪽과 그냥 오른쪽과 미분 1 k를 미분하면 0 될 거고 1-lnx가 도함수야. 그죠? 그래서 감소하는 도함수가 될 거고 여기가 2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지? 자, 이때 요 점의 좌표가 2,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k가 나와.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대.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여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fx라는 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최대값이 fx의 최대값이 0 이하다라고 해주면 돼. 근데 최대값이 여기에 있는 얘니까 2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져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k값의 범위가 되겠지. 표정들이 조금 이상한데.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 5번.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자, x가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알파, 베타를 정할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저거를 함수 그대로 놓고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y는 2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얘가 아래에 있고요. 얘가 중간에 있고요. 얘가 위에 있어야 돼. 근데 x에 대한 범위는 1부터 2까지야. 자, 이렇게 되는 거여서 여기가 이제 사라져, 그래프가.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y는 ax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y는 베타 x가 알파 x구나. 저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알겠지? 이해돼? 정확하게 말하자면 똑같은 x 좌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1과 2에 대해서 나머지는 얘네들도 그래프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없는 거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y는 알파 x가 지수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베타 x가 이 지수함수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한 알파, 베타를 정할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베타는
작아야겠지, 그치? 최소. 그 다음에 알파는 커야 돼요, 최대. 그래야지만 베타 빼기 알파가 작아져, 그치? 그래서 알파가 가장 커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1,1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알파의 값은 2가 된다 이런 얘기야. 2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원점에서 이 지수함수에다가 그은 접선이 돼요. 접선. 알겠지? 접선이 되니까 너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없어. 이게 이렇게 되어서 쌤 여기가 1,2이고 2,2제곱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겠지만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몰락하니까 EX가. 근데 이렇게 되진 않아요. 원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를 지나가. 그래서 1,2가 접점이 되는 거고 요 점이 접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만날 일은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접선이에요, 접선. 아까 얘기했던 y는 2의 x승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은 2가 돼. 그 다음에 베타가 가장 작아질 수 있는 최소값은 여기를 지나갈 때예요, 그죠? 여기는 2,2제곱을 지나갈 때가 되기 때문에 베타 값은 2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원점과 요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2분의 2제곱이다 해서 빼주면은 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였고 밑에 풀이가 좀 다른 게 하나 더 있을 건데 자,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등식을 전체적으로 x로 나누기를 해서 알파 크거나 같다 x분의 2의 x승 크거나 같다 베타로 바꿔서 풀어도 돼. 자, 이제 두 번째 풀이 해볼게. 두 번째 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fx라는 함수를 x분의 2의 x승이라고 정한 다음에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어디서? 1에서부터 2까지 요 범위에서. 그래서 f'x는 뭐가 된다? 분모가 제곱이 되고 분자 미분 분모 그냥 마이너스 분자 그냥 분모 미분. 자, 이렇게 되니까 수고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1이 되고요. 감소 증가가 되겠지. 자, 1,1 집어넣으면은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은 필요 없어. 어차피 1부터 2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2,2분의 2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프가 이제 사라져요. 없어져. 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y는 알파, y는 베타이기 때문에 상수함수야. 이렇게 가로로 그려지는. 알겠지? 그래서 y는 알파가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거고 아래. y는 베타가 얘보다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y는 알파라고 하는 애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요 선보다 y는 베타가 이 선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은 어디겠어? 여기겠지.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은 2가 되고요. 2. 그 다음에 베타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2분의 2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베타의 최소값은 2분의 2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프 그려서 부등호 판단하라는 얘기야. 자, 속도 볼게. 속도.
기하도 있구나. 맞다. 자, 우리 예전에 수투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치를 미분하면은 뭐였다? 속도였다. 그 다음에 속도를 다시 미분해주면 뭐다? 가속도다. 라고 했었지, 그치? 기억나?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이거를 이제 미적에서는, 초반엔 이제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이거는. 수투에서 배웠던 복습 내용이고, 자, 이 뒤로 넘어가 보자. 자,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에 여기 우리가 처음 배웠던 수투에서 배웠던 위치, 속도, 가속도는 어디서 하는 얘기였냐면 1차원에서 하는 얘기였어. 1차원. 즉 뭐다? 수직선상에서 하는 얘기였어. 수직선에서 어떤 물체의 위치가 뭐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0초에서의 위치는 수직선에서 0이 되는 거고 1초에서는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수투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에 관한 얘기였어. 알겠지? 근데 미적에서는 이제 속도와 가속도, 위치를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와요. X축과 Y축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똑같기는 해. 근데 똑같기는 해. 미적에서의 얘기는 위치, 속도, 가속도가 미분에서 가는 건 똑같은데 이제 속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X 좌표를 FT라고 하잖아. Y 좌표를 GT라고 해요. 그래서 위치의 X 좌표와 Y 좌표를 따로따로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니? 저 앞에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그 매개 변수에 관한 미분법 배웠었지, 그치?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X 좌표를 T에 관해서 표현을 하고 Y 좌표를 T에 관해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자면 X 좌표가 뭐 T제곱, Y 좌표는 2T-1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0초에서의 위치가 얼마냐면은 0,-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1초에서의 위치가 얼마냐? 1 집어넣으면 1,1이다. 이렇게 좌표가 t에 관해서, 시각 t에 관해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x좌표가 t에 관한 함수, y좌표가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위치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x를 미분해주면 dt분의 dx라고 하는데 이게 f't가 돼. 이게 속도야. dt분의 dy, 이제 y를 미분한 거지. g't인데 이게 속도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찬가지야.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f2't의 값이 x 좌표에 대한 가속도 값이고 g2't의 값이 y 좌표에 대한 가속도 값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자. 너희가 보기 편하라고 x 프라임, y 프라임, x2 프라임, y2 프라임이라고 할게. 자, 근데 우리 속력이라는 게 있어. 속력. 너희 속력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수투에서도 배웠어요.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불러. 알겠니? 근데 여기 저기 뭐야 그 우리 반에 기하하는 친구가 몇 명 빠지긴 했는데 어차피 이게 속도는 벡터 값이에요. 이게 속도가 벡터 값이고요.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벡터 값이야. x좌표랑 y좌표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돼. 그래서 모르는 친구도 괜찮아. 기하 안 했어도 괜찮아. 그래서 공식만 외우세요.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의 값이 속력이 되는 거야. 속력.
되겠죠? 이게 벡터니까 x 값, y 값이 있을 건데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준 게 속력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있는데 이것도 벡터의 크기를 그대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f2't의 제곱 더하기 g2't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가속도의 크기까지 구해줄 수가 있어. 알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야. 그래서 이게 벡터다. 두 개, 세 개. 자, 그 다음에 대표 1번으로 가봅시다. 대표 1번. 자, 제가 위치니까 얘들아 위치거든. 그래서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 속도는 x 좌표를 미분하면 돼. 쟤를 x 값을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e 플러스 sin t,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가 속도가 돼요. 이해됐지? 그냥 x 미분 y 미분해서 쓰면 돼.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코사인 t, 얘를 미분해주면 sin t가 되겠다. 끝이야. 자, 이제 2분의 파이에서의 속도의 크기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어.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을게. 집어넣으면은 사인 값은 3, 코사인은 0. 그 다음에 가속도도 t에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0이겠다. 자,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돼요. 이 벡터의 크기는 3이지. 좀 공식에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돼요. 이 벡터의 크기는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 벡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벡터 몰라도 돼. 알겠지? 그냥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에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크기야.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 자,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P의 속도의 크기가 최소인 시각 T에서 점 P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일단 속도 구해보자. 속도는 X 미분 2T, Y 미분 3 내려가니까 T제곱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가속도 2t. 별거 없어. 이렇게 미분하면 돼.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야. 알겠죠? 따로따로 미분하면 돼. 얘 미분하면 얘고, 얘 미분하면 얘야. 자, 속도의 크기가 최소다. 속도의 크기를 구해보자. 속도의 크기는 루트 제곱해주면은 4t의 제곱 플러스 t 4승 마이너스 10t의 제곱 플러스 25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루트 t 4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5가 되겠네. 원래는 이거 미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게 딱 보면은 저기 뭐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 똑같거든. 더하기 9 여기 뒤에다 더하기 9 빼기 9에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은 빼기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t의 제곱이 3일 때 최소가 최소가 돼요. 2차 함수다 생각해도 괜찮아. 4차, 2차 함수 있을 때는. 그래서 t가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 집어넣으면은 2, 2 루트 3이 되거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4 플러스 4, 32 해주면은 루트 16이니까 4가 되겠지.
마지막 얘까지 진도 나가고서 숙제 낼게 얘들아. 좀 너무 빠른가? 빨리 끝내는 것 같은데. 일단 볼게.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죠. 30분 넘어서 시작했지. 자,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시각 T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3T라고 했을 때 T에서의 점 P의 속도의 크기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자, 이 문제 하기 전에 너희가 이제 사전에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단위 원에서 여기가 세타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죠? 기억나? 자, 그러니까 P점의 좌표는 코사인 3t, 사인 3t가 돼요. 이게 저 점의 좌표야. 그러니까 위치라고 보면 돼. 이거 위치다. 이게 위치다. P의 위치가 저거다. 알겠지? 자, 지훈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 점의 속도의 값은 얘를 미분해 주면 돼. 그래서 x의 값을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3 사인 3t, 사인 3t 미분하면 3 코사인 3t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을 다시 미분해 주면 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미분하면 3이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9 코사인 3t, 내려가면 마이너스 9 사인 3t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지? 그냥 속도의 크기랑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 자, 이 상태에서의 크기를 구하래. 이 상태에서의 크기를 구하라. 자, 속도의 크기는 루트 한 다음에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제곱해주면은 9 사인 제곱 3t 더하기 제곱하면은 9 코사인 제곱 3t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루트 안에서 9로 묶어내주면은 사인 제곱 3t 더하기 코사인 제곱 3t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1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3이 돼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루트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81 코사인 제곱 3t 더하기 81 사인 제곱 3t가 돼. 그러니까 루트 81이니까 9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9야.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안,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부자격분 좀만 나갈게. 내가 밥 먹고 늦게 와가지고 아까 한 40분에 시작했거든. 그래서 한 25분까지만 나갈게.